이 한복 논란에 대해서 들끓는 여론이 조선족들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존재를 없는 셈 쳐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옳다쿠나 하고 조선족을 중화민족 대가정 안으로 더 끌어들이기가 쉽다라는 거죠. 대역주의이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역사 뉴스 집중 토론 순서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개도님, 이 한복 논란, 어떤 논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계도입니다. 오늘 이제 역사뉴스 집중 토론으로 제가 한복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제 한복이 왜 나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네티즌 뿔났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이 그 한복이 처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딱 나왔을 때 그 시점의 어떤 전체적인 반응이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간추린 역사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언론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어 지금 두 당의 이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 공정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다 올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한복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 발해 얘기를 하는 그런 후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언론하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앞다투어서 소식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혐중 정서를 좀 부추기는 그런 모양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우리 채널에서도 다루어 왔었던 내용들인데, 저는 이것이 단지 한중 관계의 문제인가라는 점, 이것을 일단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문화 침탈이나 역사 침탈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분노하는 그런 감정으로 이 상황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정말 중국 애들은 나쁘다. 이렇게만 바라볼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어떤 의견들을 계속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재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면, 네, 이제 중국어로 써 있는 책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조선족 간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조선족 간사는 2009년에 민족출판사라고 하는 중국의 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80년대 말이었는지 90년대였는지 그때도 한번 나왔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조선족 간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현재 조선족이 되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중국에서 설명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했었던 현재도 있는 나라의 명칭인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한 소수 민족의 명칭으로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국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950년대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1950년대에 민족 식별공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수민족을 조선족뿐만이 아니라 한족을 제외한 다른 55개 소수민족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예전에 우리가 신장 위구르 관련된 그 한줌 사료를 할 때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민족 식별 공작을 통해서 식별이 되고 구체화되어서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힌 게 현재의 조선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 조선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 한복 논란에 대해서 이 한복이 중국이 자기네 문화 원류로서 한복을 지낼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 말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네, 이게 이제 조선족 간사의 목차인데요. 이제 중국어로 써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저는 이 조선족 간사의 맨 앞부분이 뭘로 시작을 할까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복이 그러니까 중국이 한복을 자기네 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어느 당 후보의 마음속에는 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부터 시작해서 조선족 이야기를 해와서 그때부터 다 진해 역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깔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저도 이 조선족 관사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 1장 1절에 이제 1장 1절의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동북 변강의 봉금과 조선 변민 범금 채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북 변강, 현재의 그 동북 삼성이 있는 그쪽 지역에 봉금이 되어 있었고,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변두리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봉금을 넘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는 일단 전제가 그때 당시에 청하고 조선이 따로 나눠져 있었던 상황이고, 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조선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 땅으로 넘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조선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 이제 굉장히 한복 논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많은 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조선족들의 원류, 조선족들이 원래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조선에서 왔다라고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서 조선족 관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조선인들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현재 동북 지역인 만주로 넘어간 조선인들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전, 그러니까 물수자에 밭전자를 써서 논경작을 하는 걸 조선인들의 특기로 삼거든요.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모든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만주국 때 만들어진 자료들을 보면 조선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논경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국인들도 조선인들한테 와서 논경작하는 방법을 막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아, 논경작은 조선인들밖에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좀 경이로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도 같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다른 공부들을 해보고 이럴 때도 영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국 중심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문제가 없지 않아요. 시작을 할 때부터 이제 동북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고 이래로, 옛날부터 이래로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동북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예로부터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중국에서도 소수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다민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다민족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원래부터 자기네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발판을 일단 만들어 놓은 거긴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문제가 없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중에서도 조선족은 도문강 이남에 가까운 나라였었던 조선에서 옮겨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 민족 출판사라고 하는 책에서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조선에서 옮겨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우리 이제 벌어진 소위 한복 논란이라고 하는 것에서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선족의 이런 존재를 아예 없는 셈 쳐버렸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 한국의 미디어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서 조선족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더 부추기고 있는데, 미디어에서의 묘사가. 근데 이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국내에서 나올 때마다 간과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주 독립운동 세력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그 사람들하고 사실 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현재 조선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렇게 장기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조선족에 대한 묘사가 그런 간극을 더 부추기는 것이기도 한데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복에 대한 이런 식의 한국의 대응이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황당한 이유는 자기들은 조선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중국에 원래부터 속해 있는 소수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그것에 발끈해서 섀도우 복싱을 하네라는 황당함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한복 논란에 대해서 들끓는 여론이 조선족들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존재를 없는 셈 쳐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조선족을 자기네 중화민족 대가정 안으로 더 끌어들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은 더 유리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성화가 최종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저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성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봉송의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자 여기 있는 두 사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선수가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 현재 이제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이고 위구르인인 디니거 이라무장이라는 하는 선수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노르딕 복합 선수인 자오자원이라는 선수인데요. 일단 위구르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키 크로스컨트리 종목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불모지였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구르인들이 소시민이고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 위구르인이 최종 점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한편으로는 약자를 배려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미국 측에서죠. 미국 언론에서 또는 한국 언론에서 이제 신장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은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위구르인을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로 삼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은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중화민족 대가정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중화민족 대가정론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중화민족은 큰 가정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한쪽뿐만 아니라 55개 소수민족이 모두 중화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민족의 역사를 좀 의도적으로 중화민족으로 포섭하려는 그런 의도들을
이런 이벤트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위구르족에 대한 역사 서술을 조선족에 대한 역사 서술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역사 서술하고도 비교를 해본다면 위구르족에 대한 역사 서술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강경한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위구르족 같은 경우에는 이 위구르족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 신장 지역을 다른 이름으로 동투르키스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원래 옛날부터 투르크어를 쓰던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고, 현재도 투르크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구르인들이 투르크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투르크라는 말을 하고 위구르라는 말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6세기, 7세기에 돌궐 제국하고 위구르 제국이 싸웠던 것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구르족은 원래 돌궐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넨 튀르크족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까지 역사 서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거는 튀르크랑은 관련이 없고,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중화민족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요지는 조선족을 비롯한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역사 서술도 이렇게 위구르족에 대한 역사 서술, 이런 식의 중화민족 대가정으로 포섭시키려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지는 않는지, 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순간적으로 분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분노 속에서 우리가 배제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배제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중국의 그런 중화민족 대가정론이나 중화주의를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족과의 이런 협력이나 공동 대응 같은 것들도 모색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케이팝이나 한복이나 김치나 이런 것들이 한국을 상징하는 문화 코드라는 것은 이미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쏟아지는 혐중 반중의 그 보도 속에서 이제 군데군데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뭐 미 대사 대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원래부터 한복이 한국 것인 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뭐 SNS에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범위로 현재 케이팝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분노하면서 중국 정부를 그냥 욕하기만 하는 것이 뭐 별로 그런데 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오히려 좀 냉정하게 이 상황을 좀 바라보고 중화주의나 중화민족 대가정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좀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소개해 주신 개돈이 정말 감사합니다. 한복이 중국 거냐 아니면 한국 거냐, 이 문제 너머에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인식,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역사 서술도 우리가 잘 간과하지 말고 꼭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은
현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감정적이고 일차원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넘어선 어떤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 거기에 우리가 뭔가 조금 일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역사뉴스 집중토론이었습니다.